안녕하세요. 저는 3형제 중 하나입니다. 제 남동생은 35세이고 제 여동생은 36세입니다. 이 일도 몇 달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저는 32세 남자가 약 8년 동안 아버지 가게에서 일하는 유일한 형제자매였습니다. 평소보다 돈은 적게 벌었지만 글로벌 이슈로 인해 돈이 절실히 필요했기 때문에 아버지는 형이 한 번도 도와준 적 없는 맏형이라는 핑계로 전 재산을 큰 형에게 바치겠다는 쓰셨습니다. 내 아버지는 결코 신장 기증을 거부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가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로 인해 저는 돌아가서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내 형제도 누구에게나 이기적이며 뛰어난 범죄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나고 심각하게 화나서 바로 직장을 그만두었는데 온 가족이 전화를 폭파해서 다시 오라고 애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곳의 유일한 직원이었고 이 팬데믹 기간 동안 아버지가 계시기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나이로 인한 위험, 그런 다음 내 저축계좌와 IID를 확인하여 15살 때 부업을 하면서 약 22만 달러를 절약했으며 교통량이 많고 고객이 많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던 번화가에서 공간을 구입했습니다. 배너를 몇 개 만들고 먼저 가구와 필요한 모든 장비를 마련했습니다. 결국 담보대출을 받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곳을 완벽하게 만들었고 문을 열었을 때 넘쳤습니다. 이 마을은 특히 작았기 때문에 소문이 빨리 퍼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의 사업으로 인해 고객이 줄어들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가게의 음식을 선호했습니다. 나는 문을 닫아달라고 애원하는 수십 통의 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지원서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혼자 처리하기엔 아이러니한데 형이 과감하게 지원을 했다는 거예요. 지원서를 미리 찢어서 아버지께 보여드렸는데 아버지가 안타까워서 다시 오라고 애원했는데 거절했어요. 모든 사건 내내 내 안에 32명의 여자와 가장 가까운 친구들은 나를 이라고 불렀고 그중 일부는 심지어 연락을 끊고 내가 이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원래는 신경 쓰지 않았지만 5년 동안 제 자신을 의심했습니다. 큰아들은 내가 왜 그의 할아버지를 미워하는지 나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멍청한 편집 형제이고 골든 차일드이고 항상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내가 어렸을 때 신장을 제공하기로 결정하더라도 신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육나는 학교 글쓰기 대회에서 우승했고 그가 울었기 때문에 부모님이 내 벽에서 인증서를 찢어서 그의 이름을 적고 그의 선반에 액자에 넣어 두었던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CED를 받았고 이제 내 동생이 느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 가게 중 일부는 그가 가장 나이가 많기 때문에 아내와 만나기 전에 자신이 책임을 져야 주장했습니다. 나는 아버지와의 만남을 주선했고 아버지는 나에게 돌아와서 나에게 더 많은 급여를 주라고 애원했지만 나는 거절했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가업을 마친 후에도 나는 여전히 그를 사랑할 것이라고 그는 나에게 가게의 30%도 아닌 절반도 주지 않고 세상을 바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1시간 전에 아내와 만났는데 그녀는 나를 안치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실수를 저질렀고 나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녀는 동안 내 동생과 바람을 피웠습니다. 나는 혼란스럽고 화나고 좌절하고 지쳤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내 인생을 바친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녀를 폭력적이거나 더러운 사람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화가 나서 내가 그녀에게 월급에 불과하다고 말했을 때 그녀는 그가 어떻게 침을 흘렸는지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역겨워 나는 이 여자를 10년 동안 사랑했습니다. 내가 거의 화를 뻔했을 때 나를 지지해 주었고 이제 그녀는 우리 관계를 파괴했습니다. 그녀는 우리 아들을 그의 집으로 데려가서 내 동생의 PS4를 가지고 놀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위층에서 제 아들이 실수로 물건을 구매하고 정말 겁이 나서 도망쳤습니다. 그의 침실로 달려가서 시트 아래에 있는 것을 본 아내는 당황한 나머지 내가 그녀와 그의 할아버지를 학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녀는 돈을 벌고 있고 천사인 아이가 이것을 먹었습니다. 위로 나는 그가 더 적대적인 문제라는 것을 즉시 알았지만 온라인 학습에 적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동안 아내는 그것을 무시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내 아들입니다. 그녀를 용서하고 계속 진행합니까?
이혼할까요? 가게가 갈까요? 그녀에게 나는 혼란스럽고 화가 났고 피곤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도시로 2시간 동안 운전했고 현재 모텔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 편집을 입력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은 유전적으로 아닙니다. 나는 그녀가 임신했을 때 병원에 있었습니다. 나는 퇴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시작해서 그가 내 것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내 아들을 내 형제에게 맡기는데 관심이 없으며 곧 전 남친이 될 사람들은 역겨운 사람들이고 내 형제의 연쇄 흡연이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상상할 수 없습니다. 내 아들의 폐 나는 그의 DNA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당신의 특징을 수는 있지만 인간을 만드는 것은 그들의 양육, 그들의 성격과 자존심입니다. 지금 몇 가지 논평에 대해 이 멍청이가 아니라 최대한 빨리 변호사를 구하세요. 당신의 자산을 보호하고 보호를 받으십시오. 친자 확인 검사를 받았지만 형제와 곧 토베의 전처의 행동을 바탕으로 아들의 아버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에게는 당신이 필요할 것입니다. 가족이 한 번 쓰러뜨렸는데 다시 일어나서 싸우고 있는 치료와 같은 정신적인 도움을 구하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그 멍청이가 아니라 당신을 응원합니다. 당신은 절대적으로 이 뜨거운 혼란의 반대편으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가장 큰 변호사를 찾으십시오. 머리를 숙이고 이 상황을 헤쳐 나가십시오. 당신의 아들을 위해 그리고 계속해서 당신의 사업을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 기본적으로 이 모든 것은 몇 달 전에 시작됩니다. 내 여동생이 친구와 사업 거래를 있었습니다. 제가 1년 전에 그에게 소개한 친구와 그들은 함께 견고한 일을 했고 투자가 잘못되었습니다. 결국 그녀에게 $250 빚을 지게 되었고 그도 이 무렵에 마을을 떠나 그의 소셜미디어를 삭제하게 되었고 우리는 여전히 그의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었고 그가 힘든 시기를 겪었고 본질적으로 그 시점부터 친구 소파에서 노숙자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수집한 것은 그녀와 몇 주 전에 빚을 갚을 계획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는 저에게 연락해서 그와 그의 친구들이 밤에 묵을 방이 필요하지 않으면 거리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에게 $50를 보낸 이유는 그 사람이 우리가 7살 때부터 내 친구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20살이고 나는 가능할 때마다 사람들을 돕습니다. 인간으로서 나는 누구인지에 불과합니다. 내 여동생이 이 소식을 듣고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그녀에게 빚을 지고 그것을 큰 시련으로 만들었습니다. 나는 그를 잘 쓰지 못하기 때문에 그녀가 취한 행동을 순서대로 나열하겠습니다. 7월 5일 그녀는 아침에 나에게 전화를 걸어 즉시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 친구에게 돈을 보냈는데 이제 빚이 있고 갚아야 합니다. 7월 6일에 그녀는 아침에 나에게 빚을 갚아야 하며 그녀는 빚이가 되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장일 뿐이라는 문자를 몇 시간 후에 그 생각 전체가 터무니없다고 느꼈기 때문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내 직장에 나타나서 비용을 지불하라고 나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그러지 않을 것이며 내 금융거래는 내 것이고 그녀는 그녀의 것이며 그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내 돈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말해주지 않았고 그녀는 내가 망했고 그녀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즉시 화를 내기 시작했고 나는 그녀의 뒤로 갔고 그게 그녀와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것입니다. 저와 급히 달려가더니 그녀는 동의하지 않는 우리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 엄마가 더 이상 아들을 볼 수 없다고 말하면서 뒤집어지기 시작했습니다. 7월 7일 그녀는 상황을 암시하는 내용을 소셜미디어에 게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나에게 어린아이처럼 말을 거는 일이 있었고 내가 그녀와 의사소통을 하려고 했을 때 그녀가 내 직장에 나타난 후 말로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커터가 내 인생에서 나가야 할 시간이야. 그 새끼가 아니라 내 여동생이 완전히 정신이 없는 것 같구나. 내 재정이 내 친구나 그녀의 사업과 완전히 별개라고 말했으니까 그에게 돈을 보내서 그의 빚을 지는 것도 아니고 $250만 내 여동생이 사업 비용으로 처리하고 그와 다시는 거래하지 말아야 해. 내가 빚지지 않은 돈 때문에 너를 오소리하지 말고. 새끼야, 아마도 그녀와 사이에 일이 실패한 이유가 있을 거야.
내 친구네 여동생이 계속하면 나사가 풀린 것처럼 들리는데 변호사가 그녀에게 중단 편지를 보내달라고 할 수도 있고 그녀의 역논리에 근거하여 그녀가 내 친구에게 돈을 준 이후로 $250를 빚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미친 버스에 그녀와 함께 타지 않을 것입니다. 그가 어려운 시기에 떨어졌더라도 그녀는 여전히 그 사람의 주소를 찾아 청구법원에 가져가서 그녀가 하지 않은 글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 사업 투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당신에게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녀가 실패할 때 그녀가 당신에게 오지 않아야 합니다. 내 여자 친구 제시카 29는 의사이자 멋진 인도 여성이고 저는 28살 백인 남성이고 변호사입니다. 아버지와 저는 이상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의 과도한 음주 때문에 수년 동안 그리고 이번 케이크를 가져갔습니다. 제시카와 저는 2020년 2월부터 데이트를 해왔고 장기 결혼 자녀를 위해 그녀와 정말로 함께 있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가족은 남부에 있고 이번 주말에 그녀를 만나게 했습니다. 그것은 끔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어머니와 여동생은 즉시 제시카를 좋아했는데 그녀는 매우 사랑스러운 사람이기 때문에 놀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녀를 완전히 모욕했습니다. 아버지의 안티바는 매우 정치적으로 옳고 프로 생활에서 그는 코로나를 사기라고 백신은 쓸모없다고 제시카는 시도했습니다. 자신을 설명했지만 술에 취한 아버지가 그녀에게 더러운 모래 입 다물라고 했어요. 속어 아버지도 제시카의 몸에 대해 그녀는 약보다 포르노가 더 낫다고 역겨운 말을 했습니다. 제시카는 1년 만에 테이블을 떠나 화가 나서 집에서 나갔습니다. 나는 아버지에게 제시카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제시카가 불법 이민자이며 결코 그녀나 미래의 아이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제시카와 결혼하고 대학 등록금과 로스쿨 등록금을 지불한 모든 달러를 갚겠다는 최후 통첩을 주었습니다. 집에 가서 제시카를 호텔로 데려갔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쓸모없는 술 취한 인종차별주의자라고 불렀던 것에 대해 사과하라고 하셨다. 내 학비를 모두 지불한 인종차별주의자, 아버지 대신 미래의 아내를 선택한 게 내가 미친 놈인가? 사과하라고 하면서 이제 학교 등록금을 갚아야 한다고 하네. 제시카는 아빠를 위해 치료를 받자고 제안하고. 제시카는 매우 가족 중심적인 사람이지만 나는 아버지와 내 딸과 함께 울타리를 고치는데 관심이 없는 것 같다. 언니는 내가 지금 아버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비참한 놈에게 한 푼도 지불하지 말고 다시는 그에게 진지하게 말하지 말고 술 취한 인지 부조화의 순간을 갖는 것과 노골적인 인종차별주의자가 되십시오. 헛된 수사를 2배로 늘리는 것입니다. 이 아니라 제발. 여자를 사랑한다면 부모님과 연락하지 않거나 제한된 접촉을 하십시오. 사과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아버지는 사악한 인종차별주의자이고 제시카는 절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는 그 사람 옆에 있어라. 기록을 위한 멍청이가 아니라 당신은 결코 인종차별주의자로부터 선택한 가족을 지키는데 멍청이가 되지 않을 것이다. 작년에 서로를 갖게 된 것은 행운이다. 나 26 여성은 경매에 가서 내 집과 함께 집을 샀다. 어머니의. 그녀와 나는 처음에 아버지에게 말하지 않고 경매에 갔습니다. 우리는 단지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려고 했고 어머니는 제가 솔직하게 참여하도록 격려했습니다. 우리 둘 중 누구도 내가 우승한 침대를 갖게 될 것이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집은 잘 익은 자두를 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은 정말 참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는 일반적으로 불합리한 일에 화를 내고 폭발하며 집을 구입하기 전에도 끊임없이 피해자로 간주합니다. 지속적으로 소리 지르고 찢어발기는 언어 학대에 해당합니다. 우리 가족은 조울증 병력이 있습니다. 나는 과거에 우울증으로 많이 고생했으며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거나 어디에도 있고 싶지 않은 기간에 빠졌습니다. 유령처럼 느껴집니다. 일반적으로 그는 매우 비관적이고 우울한 사람입니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그는 훨씬 더 작은 퓨즈를 가진 악의적이고 보복적인 작은 남자입니다. 그는 모든 것이 자신을 중심으로 믿을 정도로 자기애적입니다. 그는 항상 내 삶을 세세하게 관리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면서 통제해왔습니다. 나는 폭발을 피하기 위해 항상 그것을 따라왔습니다.
당신은 내가 가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 휴가를 가질 수 없습니다. 당신은 내가 가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 페스티벌 콘서트에 갈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는 참을 수 없는 모든 결정을 위해 어떤 것도 통제할 수 없으며 어떤 자격으로든 그에게 거절하면 폭발이 발생합니다. 그는 자신에게 속한 모든 것을 구입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출한 모든 돈은 그의 것입니다. 그녀가 돈을 어디서 얻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우편물도 살펴보고 통장도 샅샅이 뒤졌어. 어머니는 집을 살 수 있게 도와주셨지만 돈을 써서 그 사람이 집에서 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집을 고치고 팔라고 말하고 나는 그 수익을 내가 살 수 있는 집에 사용하도록 하더군요. 그 사람이 얼마나 못생겼는지 마음이 아팠어요. 내가 이사가면 그 사람은 절대 그 집에 오지 않을 거고 우리가 그 사람을 팔아넘기고 왕족처럼 망쳐놨으니까요. 저는 솔직히 어머니가 무시하라고 하신 일을 원활하게 하려고 집을 팔까도 고려했어요. 나는 최선을 다해 그를 계속 격려하고 내가 우리 집에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지 말해준다. 멍청이인가?